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에서 이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사가 출범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중국 1위와 2위를 합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룡이 탄생을 한 거죠. 네.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또 함께 좀 파악을 해주시죠. 예. 네, 조선업종이다 보니까 네. 우리한테 미치는 여파가 있겠죠. 그쵸, 예, 네, 그와 관련돼서 일단 중국의 자국 1위 국영조선사 중국선박공업 네. CSSC라고 하는데요. 되게 1위와 2위가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읽는 예. 중국선박중공 CSIC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중국선박공업그룹이라고 하는 CSG로 탄생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99년도 이후에 20년 만에 다시 분할됐다가 어떤 합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덩치가 커지겠죠. 그래서 147개 관련된 사업 부문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게다가 총 자산 규모는 132조 원, 그리고 직원 수 31만 명, 거의 우리나라 소도시 규모네요. 네. 그런 쪽에서 항공모함, 석유가스 운반 관련된 상선까지도 제조가 된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약간 위협감이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게 되면은 전 세계 2위, 전 세계 3위였던 그 흐름이다 보니까 오히려 연매출을 합산하게 되면은 한 85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을 기록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건조량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세계 주요 조선업체 건조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현대중공업이 1위긴 하지만은 특히 말씀드렸던 2위와 5위 쪽에 있는 회사들이 합치다 보니까 지금 1위와 3위 쪽이 합치는데도 거의 만만치 않게 건조량이 육박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심히 걱정이 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합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의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지금 산업별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서가 이제 양적 성장 이후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합병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병과 자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부채 관련된 쪽이 감소되고 수익성도 증가되는 그런 쪽을 노리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한국도 M&A 관련된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M&A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라는 시각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회사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앞서 월가의 시각에서 나왔지만은 기업 결합을 위해서 EU와 중국, 일본 같은 이제 6개국의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같이 덩치를 키워야겠다는 입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선업계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라는 쪽으로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각 관련돼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 조선업의 수주량 같은 경우 여전히 2년째 1위를 7년 만에 중국을 제쳤고요, 작년에요. 그리고 2년째 1위를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LNG선 운반선의 수주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인건비 중심의 가성비로 배를 만드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배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익성은 아직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초대형 컨테이너 LNG 운반선 그리고 또 VLCC라고 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런 쪽에 강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여전히 수익성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또 하나 글로벌 발주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10월까지 누계된 발주량을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8% 줄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좀 부진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3사도 국내에서도 올해 목표 대비해서 수주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제일 양호하고요. 한 70%가 좀 못 되는 수준. 나머지는 한 50%대 정도밖에 못 된다는 관점들이 아무래도 우려감이 있을 부분들이고요. 또나 중기적으로는 중국의 조선업의 기술을 확보한다. 그러면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지금은 벌커선 같은 경우가 많이 따라와서 거의 기술 격차가 한 2.5년 정도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LNG선이나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7년에서 8년 격차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중국이 또 따라오면 무서운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어떤 고부가가치 쪽으로
발주를 늘려가야 된다라는 관점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중국 1위와 2위가 합병을 하면서 단숨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출범이 됐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수익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네. 의지로 보입니다만 라이벌인 한국 조선 업계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도 스피드 부분에서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 봐야 되는데 미국 경제 적신호가 켜진 게요. 이 서비스 수지 챔피언이었는데 이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으로 가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파악해 주시죠. 네, 예. 미국의 서비스 수지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지난 한 50년 넘게 미국은 그래도 여행이나 그리고 또 유학 그렇죠. 그리고 또 특허 이런 쪽에 예. 강자였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 파워 관련돼서는 강자였다라는 관점들이 최근 들어서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 대비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 서비스 수지가 약 6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90년대 부분들이나 어떤 흐름을 봤었을 때도 여전히 강하게 성장하는 서비스 수지에 대한 막강한 미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지금 최근의 기조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약간 꺾이고 있죠. 그래서 한 2016년도부터는 약간 서비스 수지가 2,500억 달러대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까지 누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10% 하락했고요. 게다가 2003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보게 되면 서비스 수출은 정체가 되는데 서비스 수입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부담감이 높아지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에 대한 명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어떤 경기적 요인과 그에 따른 어떤 강달러의 영향들도 같이 수지 쪽에선 무역 수지다 보니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특히 미국이 중국인 비자 관련돼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이나 관광객, 환자한테도 심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미국에서 쓰는 돈이 없다라는 관점들이죠. 네. 거기다가 또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특허료도 감소가 되고요. 또나 미국의 경쟁력도 약화된다라는 관점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에서 세계 대학 랭킹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세계 상위 200위에 들어가 있는 미국 대학 숫자가 지난 2004년도에는 62개에서 지금 46개로 많이 줄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유학 간다 그러면 미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기조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관점 대안이 쪽에서 더 많으니까요. 그렇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생의 국가별 순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아직까지 여전히 중국과 인도 쪽에서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상황들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전 대비해서 27%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증가율이 10년 동안은 계속 늘어났지만은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또 어떤 서비스 수지에 대한 부담감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또 하나 중국이 2016년도 과학기술과 논문을 살펴봤을 때 최대 생산국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특허나 상표 그리고 디자인 신청도 세계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논문 점유율, 특히 미국은 지금 컴퓨터, 과학, 수학 뭐 이런 쪽에서 일 안 하나요? 네, 지금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네요. 나오는데 예. 이를 이제 중국이 채우고 있다 보니까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오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중국이 빠르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 대한 변화들은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수학 체감의 법칙 같은 경우도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자본이나 노동의 증가가 일정한데 어느 정도 한도에 도달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못 따라온다. 예. 이런 부분들 쪽에서 미국의 서비스 수지도 고점에서 꺾이는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미국의 국민들의 트렌드도 변화됐다라는 시각도 볼 수 있는데 특히 국내에 비싼 등록금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의료비도 오히려 좀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눈을 해외로 돌린다라는 관점들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199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한 20년 동안 미국의 해외 교육 관련된 여행 지출은 오히려 379% 늘었고요. 예. 의료 관련된 여행 지출은 한 1,700% 이상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트렌드도 말해준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 그동안 좀 많이 안좋았다. 혁신이 좀 없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여파도 그대로 영향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염두하시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미국의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서비스 분야가 꺾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보호 무역주의도 미국 경제를 타격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방증하는 하루의 재료이네요.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